안녕하세요. 세조TV 김주현입니다. 작년 한 해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들의 자금 출처 조사의 한 해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자금 출처 조사가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2025년 또한 자금 출처 조사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실 예정인데 자금 출처 조사가 걱정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고민 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면은 이미 조사 통지서를 받아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산을 취득할 때 혹은 우리가 부채를 상환할 때 이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해당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혹은 없었는지, 이 없었는지에 대한 사람이 결국 이거를 갚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증여세 탄로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자금 출처 조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자산을 취득했는데 이게 내 돈으로 잘 못 샀을 것 같아. 혹은 내가 빚을 갚았는데 내 돈으로 잘 못 갚았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자금 출처 조사, 세무조사를 받게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대다수가 이제 증여 혐의가 같이 연계돼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자금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내 부모님 또한 조사 대상자에 선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갚기 전에 미리 해당하는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법인을 운영을 하시면서 해당하는 부분의 자금을 법인의 자금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 실제로 저희가 입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법인까지도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정말 최악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자금 출처 조사가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이 있지만 미리 대비를 하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에 해당을 하시게 되면 통지서를 먼저 받게 되십니다. 통지서를 받게 되시고 이 다음 절차를 아마 깜짝 놀라시게 될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대상자의 계좌를 오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금융조회가 가능해요. 해당하는 금융조회를 통해서 실제 이 대상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했는지, 해당하는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미 세무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난 후에는 저희가 이거를 올바르게 바로잡기가 아무래도 그 전에 저희가 검토하는 것보다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어떠한 부분을 조금 조심하면 될까에 대한 부분이 바로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는 너무 전산이 발달하다 보니까 PCI 시스템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나는 지방에 있는 4억짜리 집을 샀는데 나한테까지 세무조사가 나오겠어? 국세청이 인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게 나한테까지 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국세청은 이런 걸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PCI 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PCI 시스템이란 게 뭐냐? P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C는 소비, 그 다음에 I는 소득입니다. 결국 국세청은 이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 대비 사용한 금액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나오게 되겠죠. 그 가처분 소득의 금액과 비교하여 이 사람이 취득한 자산의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우리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자산을 취득했네. 이 사람은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PCI 시스템에 대해서는 매년 내가 내 소득과 내 소비를 어떻게 국세청에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소득을 누락해서 신고를 하는 게 당장에 세금을 안 내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내가 실제 나중에 자산을 취득할 사람이라면 해당하는 소득도 올바르게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향후에 이러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부분이 염려된다라고 하면 소비도 줄이셔야겠죠. 아니 내가 돈을 많이 벌어. 근데 돈도 많이 써. 그래서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저희가 증빙할 게 많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리드리면 PCI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조금 우리가 자금에 대한 계획을 미리 계획을 하시고 사용처에 대한 부분도 꼭 검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PCI 시스템과 더불어서 FIU라든지 아니면은
의심거래 보고라든지 현금거래 보고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툴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김세무사 나는 한 번도 이런 거에 걸린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저는 언젠가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경제활동을 계속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취득자금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조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는 뭐 대출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납부라든지 아니면 소비하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전산이 발전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금액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러한 조사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수도권과 더불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편법 증여 의심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국세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국토부라든지 아니면은 지자체 등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하고 해당한 검토를 통한 자료를 통해서 국세청에 자금출처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해당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날 예정이니 25년도에 자산을 취득하실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신흥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부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다수의 분들은 코인을 통해서 소득을 벌어들인 분들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상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은 당연히 좋은 소식이 있죠.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2년 동안 유예가 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버신다 라고 하면 세금 없이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건 굉장히 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돈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뭐 우리가 근로한다 그럼 소득세 내야 되죠. 아니면 미국 주식한다, 양도소득세를 22%나 내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가 없으니 충분히 저희가 자산을 증식을 하시기에는 좋은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실제 이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가상화폐를 통해서 많이 부자가 되신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실 때 이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실제로 저희가 세무조사를 굉장히 많이 대응을 해봤는데, 결국에 이 자금출처 조사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수익을 냈냐, 이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이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할 때의 시점, 원천 자금을 어디서 받았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사례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굉장히 오래전에 거래소가 없을 때 이렇게 둘이 만나서 노트북으로 거래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자금출처 조사가. 근데 이분이 증빙할 게 없어요. 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인 간의 거래를 했죠. 그리고 처음 시작이 2010년도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합한 증거를 저희가 과세관청에 이야기를 했고, 해당하는 부분들이 과세관청에서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자금출처 조사에서도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다수의 분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거래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의 내역들을 미리미리 증빙을 남겨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내가 거래소 내역을 가지고 있다 그냥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면 뭐 최근에 거래소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제 얘기예요. 네, 거래소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 두셔야 우리가 실제 국세청에서 이러한 자금출처 조사가 나왔을 때 대응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국세청은 이렇게 PCI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벌어들인 것과 쓴 거를 통해서 다 내 소득을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냐 라고 하는 부분이 있냐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세청이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코인이 과세되는 시점 전까지는 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누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는지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 늘어난 수익을 부동산 자산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자산을 구입을 하시기 전에 미리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금 계획을 검토를 하시고 관련된 자료를 증빙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산을 구입하신 후에 자금출처 조사에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물론 이 초기 자본을 부모님한테 증여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한테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아서 이 자금으로 갑자기 내가 코인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안 해놓은 거예요. 결국 이 처음 시작 자금이 어디였냐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자금에 그러니까 구입, 판매, 수익, 구입, 판매, 수익 이 해당하는 루트를 다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코인을 다 잘 되실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손해본 부분도 있으실 거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익을 본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결국에는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처음 시작하는 자금이 어떤 부분이었고 이 해당하는 자금이 어떻게 불려져서 지금 내가 이러한 자금이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소명하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명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증빙이 필요한 이 여러 가지 증빙도 그때그때마다의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더 유연하게 세무조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결국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면 이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조사 대상자한테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성실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해당하는 자금을 증여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 자산을 구입을 하시기 전에 자금 출처 조사에 관련된 내용도 미리 대비를 하시고 이러한 내역들의 기반을 통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을 때도 꼭 무사히 넘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